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퓨처엠 22만 원에 15%예요. 네, 혹시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오래됐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어떻게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씨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안 좋은 좀 소식이 나와서 우려가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유상증자 아시다시피 유상증자가 일단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다 보면 이제 앞서서도 매니저님이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자금 조달의 목적 자체가 뭐 시설에 대한 증설도 한다, 공장 세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됐는데 결국에는 또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런 운영 자금에 대해서 당긴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안 좋게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혹시 시청자님 이 종목에 있어서 이제 매도의 의견을 드린 건 뭐 전량 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내가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 저는 절반이라도 좀 매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를 하실 생각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이쪽이 좀 안 좋으니까 좀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좀 가지고는 계셨으니까 네. 저는 이참에 절반이라도 무조건 좀 줄여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지금 캐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중국 쪽의 배터리 기업과 전기차 기업들이 엄청난 위협을 좀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불안전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업황에 대한 반등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 때문에 끝났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확인하고자 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좀 속도는 걸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개별적으로 유증에 대한 이슈까지 나와서 절반 이상의 저는 보유 비중을 좀 줄여두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종목들도 있으니 여기에 묶여서 답답할 수 있고 또 손절이 쉬운 거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셔서 반드시 꼭 수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도 시점을 언제쯤 잡아야 돼요?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을 때만 해도 8% 이상 밀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오늘 뭐 8시 안에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내일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매도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뭐 절반 다 하진 않더라도 일부라도 뭐 약간이라도 한 20%라도 매도해 두시고 또 내일 본장 출발하고 나서 분위기는 또 바뀔 수는 있는데 뭐 크게 변화가 있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때 또 분할 매도하면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한 번에 다 잘라버리는 것보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실행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는 유상증자를 좀 받아야 됩니까? 저는 유상증자는 사실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또 괜찮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참여에 있어서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종목 상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 이종훈 부장님, 2차 전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하이니켈 배터리, 특히나 삼원계 배터리가 경쟁력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이제 CATL부터 시작해서 LFP 배터리가 대세로 작용을 하면서 사실 많은 그런 기업들이 이런 출력면에 있어서 고성능 차량을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아, 예. 에코프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예. 50% 예, 가지고 있어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에 예, 구입을 했어요. 혹시 매수가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을까요? 92,000원요. 92,000원이요. 아, 네. 비중도 커서 또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조님요. 네, 이조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50% 비중을 한 번에 다 사셨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사셔서 평단가가 이 정도 되신 걸까요? 네, 한꺼번에 예, 한 번에? 매입을 했어요. 예, 예.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네. 주가가 거의 절반 정도 빠지셔서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으세요, 항상. 그래서 네, 네. 예. 지금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는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가 안 좋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가 공포에 살아. 여기가 끝일 것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가 바닥이 아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인데 얼마 전에 삼성 SDI도 유상증자 있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기업 대출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고 나갈 돈은 많은데 그러면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증자인 거고 그 증자를 택했다라는 점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도 충격이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충격이 있었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포스코 퓨처엠처럼 그렇게 유상증자를 그런 대기업에서 해버리면요. 그 안에 있는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에코프를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 해버리니까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섹터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렸고 지금 4월 3일 날 저점이 44,350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지금 50%시다 보니까 어떤 리스크는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량 매도는 못 하시더라도 분할 매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깨버리고 추가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줄여주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한 번에 또 매수를 하실 때 비중 50%를 한 번에 사버리면은 그 다음에 대응이 어려우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금의 50%를 에코프로를 92,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1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50%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예수금 전부를 다 넣어서 평단가를 낮춘다고 해도 지금 평단가가 75,000원대, 80,000원대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50% 해가지고 50%를 더 사시면요 6만 원대 평단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에 100%를 투자를 해서 이거를 여기서 더 안 빠진다라는 보장이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를 하실 때 항상 뭐 라인을 정해 두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9만 원에 50% 살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9만 원에 내가 10% 정도 사고 8만 원까지 내려오면 또 10%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50%를 92,000원에 샀는데 만약에 계속 빠지니까 손들도 못 하겠고 지켜보다 보니까 오르겠지 하고 지켜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지금 보면은 2차 전지주들 대부분 보시면은 시장과 반대로 가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반대되는 움직임.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우상향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저점을 계속 낮추는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비중을 좀 줄이셔서 그 비중을 가지고 다른 섹터, 시장보다 강하거나 시장만큼 힘이 좀 있는 섹터군으로 투자를 해서 손실을 좀 만회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분할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남은 5월에는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해결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프론티어 19,600원에 61%인데요. 네. 물타기를 조금 했어요. 그러는데, 보유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타기 하시느라 비중도 커진 것 같은데 네, 자율주행 네. 관련해서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주호님. 네, 이조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처음에 언제 사시고 계속 추가 매수 하셨을까요? 올해 아마 초반에 좀 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28,000원 월초예요. 구간에서 사시면서 계속 추가 매수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신 그런신 거죠? 네네. 네, 일단 지금 비중이 62%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네. 지금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일단 저기서 절반은 확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 네. 미만으로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좀 수익을 노려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장에서 정말 주목을 못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좀 힘으로 인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테슬라 빠지면서 계속 같이 빠졌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요즘에 테슬라 반등 나오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보택시부터 시작해서 구글의 웨이모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이슈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한 번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단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거는 뒤도 보지 마시고 일단 절반은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올라왔다가 여기서 더 가면 좋은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평단가까지 오면은 이거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수익이 커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오늘 61선 위로 좀 일봉상 61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만 좀 더 실리면은 한 22,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한번 이슈 나오거나 그러면은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테슬라의 그런 로보택시라던가 구글의 웨이모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면 미국은 면적 자체가 인구 밀집도 자체가 작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만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너무 빡빡해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그게 수혜 본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그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쪽으로 확산이 될 것인가 그럼 저는 이제 무인이송 로봇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이런 쪽 관련주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퓨런티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단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확 줄이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극대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빨리 좀 나오고 싶은데요. 네. 이제 매수가 근처에 나오면은, 그냥 그 세금만 빼고 빨리 나오고 싶어서요.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네. 난 답답해서 나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절반 정도는 매도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네네. 그럼 절반 이제 매도를 하고 손실을 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추가 매수를 이제 하면 될까요? 이 종목을 만약에 계속 공략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네. 추가 매수할 때 단가가 17,000원보다 낮았을 때 매수를 하셨을 거잖아요. 19,000원보다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27,000원대 거기서 매수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 물량을 조금씩 빼내시고 이제 올라왔을 때
뭐 수익 실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 가지고 한 뭐 15,000원대로 다시 밀린다 그러면은 팔았던 걸 그때 다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여전히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종목 고민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아이고,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센트리온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9,500원에 2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12월 달이요. 네, 혹시 TV 소리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TV 소리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끌까요? 네, 네, 전화로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12월 16일 날 산 것 같아요. 아, 작년이요. 또 오래되셔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씨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비중 20%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그 약가이나 이야기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고 일단 셀트리온 쪽에서는 딱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우리 셀트리온은 좋은 점이 세 가지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약가이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나서 이제 유통 구조가 단순화될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또 병행 수입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우리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오늘 시청자님도 셀트리온 관련돼서 뭐 뉴스나 이런 것들 챙겨 보셨을 때 반등이 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좀 미비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막 너무 길어요. 그쵸. 지루해요. 그쵸. 이 종목의 단점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항상 주가가 너무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주분들은 항상 답답한 마음을 좀 품게 하는 그런 종목, 대표적인 종목 중에 좀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도 보면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늘어났고 나쁘지는 않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은 조금 미치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살짝은 부진했던 부분들도 이제 셀트리온 주가 흐름을 더 좀 부진하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셀트리온이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제 답답하셔서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셀트리온은 뭐 자사주 소각이랑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은 또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그 부분이 빛을 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구간은 매도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오늘 가격대가 15만 4천 원 부근에서 지금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네. 근데 11월 달로 우리가 돌아가서 봐도 이때 이 비슷한 가격 구간에서도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 바닥을 찍고 나서 이때부터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청자님이 기다리시는 게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 가격대를 이제 좀 찍고 나서 반등 기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욕심 부리시기보다는 만약에 매수가 이상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에서 비중을 확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난 물타기 좀 할까 하고 부탁했는데 줄여요. 비중 확대 하고 싶으세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게 몰라가지고 왕초보예요. 만약에 비중을 넓힌다고 하신다면 지금 시청자님 답답하신 마음이 먼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방이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중 확대를 해서 단가 조정하면은 우리가 매도하는 기회를 좀 빨리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16만 원에 대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10% 정도는 비중 확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단가 자체가 내려오잖아요. 매수 단가가.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서 만약에 수익권에 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중이 30%돼 있으니까 그때 비중을 한 20% 정도는 또 약수익권에서 챙겨두시고 남은 물량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하반기를 보던 이렇게 해서 기다려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더 빠른 대응으로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법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셀트리온 전략까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네, 다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 네, 오늘 또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졌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여기 매일경제TV 이제 그 종목 사고팔구인데요.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 봐 연락드렸어요. 네, 네, 혹시 상담받고 싶으신 있습니다. 종목? 진짜요? 어떤 바이- 종목?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예, 매수가랑 혹시 비중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104만 4천 원에 10%인데 요즘 약간 인하 그 소식에 이제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됐는데 네. 팔고 어떻게 반도체로 넘어갈까 아니면은 추가 매수할까 해서요. 저는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104만 4천 원의 매수가시잖아요. 네, 지금 매수가랑 그렇게 크게 매수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실적으로 계속 증명을 해내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약가 인하나 이런 여러 가지 뭐 관세 이슈라던가 바이오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번 약가 인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지배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두고 봤을 때 한동안 관세 이야기 때문에 막 되게 피로도도 높았고 또 의약품 관련돼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발목이 잡히는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기업은 유럽 쪽의 매출량이 훨씬 더 많게 잡힌 기업이기도 하고 또 워낙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관세 이슈가 있었다고 했을 때도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돼서 CDMO 사업 이런 거 영위를 하다 보니까 만약 관세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고객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구조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은 뭐 업황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나 여러 가지 피로를 높일 수 있는 뭐 지금 약가이나 뭐 의약품 관세 여러 가지 미국발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기업의 본질의 자체 뭐 어디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수익 내고 있는가 고객사는 어디인가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 살짝 답답해지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낮다가 반납하니까 왜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도 크신 게 아니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 비중 그대로 좀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남은 뭐 보유 비중 있으실 수 있으면 그 비중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 매수를 해보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랑 괴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보유의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주호 본부장님, 친절띠 받고 나서 이제 친절해지셨다는 반응이 또 많던데 사실이실까요? 좀 상당히 매번 할 때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네. 좀 더 친절해진 것 같나요? 좋게 봐주셔가지고 항상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게 여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네. 네, 보유하고 계신 주식 있으시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네네네. 42% 정도 있고요. 네, 20만 3천 원. 20만 3천 원. 아, 지금 넣었는데. 네. 네, 일단은 매일경제. 네. 그거 말고요. 그러면 다른 거 도와주십시오. 아, 네, 말씀해 주세요. LG 솔루션이에요. LG 엔솔이요? 예, LG 솔루션. LG 솔루션이요? LG 네네. 에너지 솔루션? 네네. 네네네. 일단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엔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에 20만 3천 원. 아, LG 솔루션도 지금 SK 하이닉스 해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아, 그냥 SK 하이닉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난 일단- 안 되는가 싶었어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평단가 자체는 굉장히 좋으세요. 20만 원 초반이시고 그리고 비중도 40%인데 사실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뭐 네. 충분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저는 반도체가 이제 조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지금 네. 미중 관세에 대한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가 처음에 무역 전쟁 할 때 협상은 없다라고 되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 시장을 이렇게 봉쇄해 버렸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기업이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AMD, 테슬라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럼 그 CEO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트럼프가 지금 미중 이런 뭐 관세 유예라던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자, 미중 갈등이 완화가 되고 다시금 미국의 그런 AI 기업들이 칩을 중국에다 수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도 만약에 테슬라 전기차도 중국에 판매를 하게 되고 뭐 애플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때 빠졌던 부분 이상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HBM을 엔비디아라던가 기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이 중국에다 칩을 많이 팔고 그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이라던가 뭐 그런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하이닉스 주가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관세에 대한 이슈가 컸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만약에 수급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굳이 부담 없이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왕 가지고 계신 거 잘 뭐 매수하셨기 때문에 24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으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가는 동안 약간 좀 나는 팔고 싶다 하면은 좀 분할 매도 하시면서 뭐 예를 들면 21만 원에 5%, 22만 원에 5%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서 올라갈 때 수익을 좀 만들어 가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5월 달에 5월 중순쯤 됐어요. 뭐, 하이닉스가 어쩌고, 그것 때문에 뭐, 많이 빠진다는 대표님 말씀이 계셨는데, 아침에. 그거는 5월 중순, 그때는 괜찮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글로벌 IB에서 부정적인 리포트와 긍정적인 리포트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던가 성장성이 아니라 미중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AMD 실적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 실적을 보면은 그 부분이 과연 무색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코스피가 가려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가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던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이죠.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스피드 문자 상담 시작해 주시죠.